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도 자기가 태어난 그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세포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아스피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스피린 프로젝트 1부, 아스피린이 암의 전이를 30에서 40%까지 낮춰준다 방송했고요. 오늘 2부 진행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아스피린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는가, 그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스피린이 어떤 방식으로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는가, 이 내용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암이 전이될 때는 원발 부위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혈액을 타고 순환하다가 어떤 다른 기관, 폐라든지 간에 가서 정착을 하고 다시 자라나는 게 전이암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나와서 혈액을 돌다가 다른 기관에 가서 정착을 할 때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혈소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요. 암세포는 혈소판에 도움이 있어야만 전이가 쉽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스피린이란 약이 혈소판의 기능을 막아주는 약이거든요. 아스피린이란 약이 항혈전약이고 항혈소판 약이고 항응고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암이 발생은 되더라도 이게 전이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전이암이 될 때 과정에서 혈소판의 기능이, 혈소판의 도움이 암세포는 절실히 필요하다. 자, 이게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지금 후반부엔 제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요. 어떤 식으로 혈소판의 도움을 받아서 암세포가 전이가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스피린과 전이암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저도 논문 검색을 쭉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논문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논문이었냐면 1977년도 논문인데, 그때 벌써 이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아스피린이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낮춰주지 않을까, 줄여주지 않을까 하는 연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977년도 그렇게 오래전부터도 아스피린이 전이암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온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연구 논문 안에 첫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난 25년간 끊임없이 동물 실험에서 항응고 작용을 하는 약들이 암 전이를 억제하는 것, 암 전이를 줄여주는 연구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줘 왔다 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문장에. 자, 지난 25년간, 그러니까 1977년도임에도 불구하고 25년 전이라는 거는 1950년대 초반이잖아요. 195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항응고 작용을 동물 실험에서 여러 번 해왔던 거예요.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마다 일관되게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억제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아스피린의 기전이 밝혀지면서 이제 아스피린을 가지고 한 실험들, 연구들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아스피린이 전이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좀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그럼 아스피린이 전이암으로 진행을 어떻게 억제하는가, 이 내용을 할 때요. 여러분, 이 전이암이라는 거는 무엇을 전이암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대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유방암이면 유방이라는 원발암, 이 원발 부위에 있었던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순환을 해서 어딘가 다른 곳, 간이라든지 폐에 가서 다시 정착을 하는 게 전이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도 자기가 태어난 그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세포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간에 있는 세포는 죽을 때까지 간에 있지 절대 폐로 안 가요. 폐에 있는 세포는 죽을 때까지 폐에서 살다가 죽지 다른 데로 절대 안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없고, 떨어져 나와서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데 가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자기가 태어난 데서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암세포만이 떨어져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세포 성질에 없는 활동이에요. 저는 활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세포의 성질에는 원래 없는데 암세포는 희한하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요, 암세포는 분명히 다른 세포랑 다른 데서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기능이 뭐냐면 바로 혈소판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봤더니요, 여러분, 원발부에 있는 암이요, 매일매일 몇 개의 세포를 혈액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냐면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세포를 뚝뚝뚝뚝 혈액 속으로 떨어뜨린대요. 자, 엄청난 개수죠. 그런데 그 다음 핵심,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도 이 혈액 안으로 떨어져 나온 이 암세포가 순환을 하다가 간이든지 폐든지 가서 실제로 정착을 할 수 있는 비율은 0.02% 미만이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가 실제로 혈액 안으로 떨어져 나오더라도 혈액 순환을 하다가 전이가 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암세포한테도 조차도 0.02% 미만이면 정말 작은 수죠. 그런데 그게 성공했을 때 지금 전이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0.02% 미만에 성공하는 그 암세포는 어떤 식으로 대부분 전이가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크게 제가 이제 3단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3단계에 혈소판이 다 등장을 해서 도움을 받아요. 자, 첫째는 혈액 안으로 떨어진 암세포가 혈액을 순환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 혈관 안에서 순환을 하는 암세포는 전이를 못해요. 혈관 안에서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환하다가 그냥 죽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되면 그냥 죽어요. 순환을 하는 거는 암세포의 목적이 아니고, 순환을 하다가 결국은 혈관 안을 탈출해서 폐라든지 간 안으로,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 맨 처음에 혈액 안으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혈액을 순환할 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암세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혈액 안에서 많이 잡아먹혀요. 그런데 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뭘 하냐면 암세포 표면에서 혈소판을 부르는 신호를 막 보내요. 그러면은 이 혈소판이요, 이 암세포 표면에 와서 딱딱 들러붙어요. 암세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면역세포들이 이 혈소판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암세포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같이 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혈소판을 이용해서 면역세포한테 잡아먹히는 것을 일단은 피하게 돼요. 자, 그때 일단 첫 번째 혈소판의 도움을 받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혈소판이 들러붙으면 들러붙을수록 서로 계속 신호를 계속 강하게 보내요. 혈소판끼리. 그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혈액을 응고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혈소판들이 막 그 자리로 몰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거랑 비슷해요. 이 암세포가 맨 처음에 혈소판을 불러오고 그 불러온 혈소판들이 또 다른 혈소판들을 자꾸 주변으로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은 혈관이 고무줄처럼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혈관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벽돌 같은 세포들이 촘촘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도 말하자면은 벽돌 같은 세포들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 혈소판들이 계속해서 신호를 이 혈관 내피세포한테 계속 보내요. 자극하는 신호. 야, 너네 이래. 지금 이래야 될 때야.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혈관 내피세포는 혈소판의 신호를 받으면은 우리 혈관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수리해야 되는구나. 우리 혈관에 지금 염증이 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고쳐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우리 지금 염증 난데 고쳐야 되니까 염증 난 거 해치우는 면역세포들 너네 와 하고, 그 염증 났을 때 반응하는 면역세포들, 단핵구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을 막 부르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 세포들, 이 면역세포들이 막 몰려와요. 자, 그 다음에 이 혈관 내피세포는 혈소판이 자꾸 자극하는 신호를 보내면, 지금 수리하고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들이 몰려온 다음에 이 세포들이 조직 내로 들어가서 염증이 나거나 안 좋은 부위를 치료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혈관의 틈을 벌려줘요. 혈관은 안에 있는 내용물, 혈액이 이렇게 움직일 때 혈액이 새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맞대고 있는 건데요. 어딘가 혈관 어느 부위가 염증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 그 부위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만, 수리해야 될 때만 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들, 이 벽돌들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게 면역세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혈소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은 면역세포들, 혈소판들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실제로 염증이 난 조직들을 고칠 수 있게, 염증을 완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작용들을 처음 시작이 혈소판이 먼저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자, 혈소판이 혈관에 있는 그 벽돌처럼 생긴 혈관 내피세포들을 자극하면 이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딱 열어주는 이 일련의 작용을 혈소판이 먼저 스타트해준다. 자, 그러면은 암세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암세포는 혈소판을 주변에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이동을 하면서 혈소판을 점점 더 몰려오게 해주고, 어느 부위의 혈관에 내피세포가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막 몰려와서 그 사이로 들어갈 때 같이 붙어서 면역세포, 혈소판, 그 다음에 암세포 이런 식으로 다 들러붙어서 혈관 내피세포가 열어준 그 틈 사이를 통해서 조직 안으로 들어간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한번 그림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발 부위,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었다고 하면 유방암에 있던 암덩이에서 매일매일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혈액 속으로 떨어져 나온다. 이 떨어져 나온 암세포는 혈관에서 순환을 하는 것만으로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원하는 거는 혈액을 순환하다가 간이라든지 폐에 실제적으로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혈관에서 조직 안으로 들어가려면 혈관을 탈출해야 된다. 혈관을 탈출해서 마치 틈을 내서 그걸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조직 안으로. 자, 이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혈소판이 도와주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혈액 안을 순환할 때 면역세포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암세포 하나하나의 주변을 혈소판으로 감싼다. 그 상태에서 순환을 하다가 간이라든지 폐에 있는 혈관, 그곳을 지날 때쯤 혈관의 벽돌처럼 촘촘히 있는 이 내피세포들을 이 혈소판들이 자극하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들은 지금 뭔가 염증이 난 줄 알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다시 불러오는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면역세포라든지 혈소판이 조직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혈관의 틈 사이를 싹 벌려준다. 그러면 그 벌어진 틈을 타고 면역세포, 암세포, 혈소판 이렇게 뭉친 것들이 같이 그 틈을 통해서 조직 안으로 쏙 빠져 들어간다.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면 여기서 전이 암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이 일련의 과정에서 혈소판의 도움이 암이 혈액을 타고 전이할 때 필수 불가결적으로 너무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을 잘 받은 암세포는 전이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도움을 잘 못 받은 암세포는 아마 혈관 안에서 순환하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암 진단받고 조직 검사도 하지만 여러분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암의 유전자 검사 하거든요. NGS 검사라는 거를 혈액을 통해서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혈액 안에도 암세포의 성질을 가진 무언가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혈액을 통해 떠돌던 암세포가 죽은 암세포도 있고,
그 죽은 암세포들, 살아있는 암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내는 어떤 물질들, 유전자 조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유전자, 암의 성질을 보는 유전자 검사를 암의 원발 부위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도 합니다. 자, 그 말은 암을 진단받았을 때 이미 많은 암세포들이 혈액 안에서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돌고 있는 암세포들이 실제로 전이암으로 가는 데까지는 혈소판의 도움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스피린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어떻게 부르냐면 항혈소판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혈소판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혈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혈전제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혈전을 만들어서 결국 뭘 하는 거냐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응고제라고도 불러요.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그러니까 혈소판, 혈전, 응고작용이 암세포의 성장, 그 다음에 암세포가 전이 되는데 너무도 필요한 성질인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아스피린이어서 이 아스피린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임상에서 30에서 40%까지도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스피린을 먹는 타이밍도 언제가 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 몸에 특히 보이는 암이 있을 때 암의 덩이가 있는 분 그때가 사실은 아스피린을 꼭 먹어야 하는 아스피린의 도움을 받아서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아니면 전이암이 이미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더 많이 퍼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바로 눈에 보이는 암이 CT라든지 MRI라든지 펫에 있을 때 아스피린이 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인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했지만 제가 첫 스타트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너무 단순한 내용이다. 결국은 아스피린이 혈소판 작용을 억제하는데 이 혈소판이라는 게 전이암으로 진행하는데 너무도 필요한 세포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암 전이를 억제해준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피린의 부작용도 결국은 혈소판을 억제해서 오는 그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3부로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하게 어떻게 복용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복용하면 안 되는 분은 어떤 분인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또 3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부 꼭 시청하시고 만약에 드시더라도 꼭 3부는 시청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들요, 그 작용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잘 사용해서 암 치료하는데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